5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미경의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25년 동안 이어온 결혼 생활, 그 중에서도 지난 2년은 특히 지옥 같았습니다. 침실 옆 간이 침대에 누운 남편 태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한때는 든든한 공무원이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의식 없는 채로 누워만 있었습니다. 뇌출혈이 찾아온 후 그는 더 이상 미경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냥 돌봐야 할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여보,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미경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태수의 기저귀부터 확인했어요. 젖어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주고 약을 먹여주는 일. 모든 게 기계적이었어요. 감정 따윈 사치였습니다. 미경의 하루는 태수를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8시가 되자 딸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상태는 어때요? 똑같아. 변한 게 없어. 엄마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의 차가운 말투가 가슴을 찔렀어요. 수진아,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됐어요. 바빠서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미경의 마음에서도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거울 앞에 선이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2년 전만 해도 55세 치고는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의 미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20kg이나 빠진 몸, 하얗게 센 머리, 깊게 패인 눈가 주름. 이게 나야. 손으로 얼굴을 만져봤어요. 거칠어진 피부가 느껴졌습니다. 10시가 되자 다른 환자 집으로 향했어요. 미경은 간병인 일로 겨우 월 120만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의료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김할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미경 씨, 고생이 많으세요. 집에 환자도 있으면서.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태수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죠.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될지 모른다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전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미대를 졸업하고 미술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결혼 후에도 언젠가는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붓을 잡을 시간도 마음도 없었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첫 장을 넘기니 20년 전에 그린 태수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웃고 있는 그의 얼굴. 눈물이 주룩 떨어졌어요. 그때는 행복했는데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처음에는 안부 전화가 오기도 했지만 미경이 계속 못 만나겠다고 하자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저녁 7시 태수에게 약을 먹이다가 갑자기 울컥했어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정말 너무 힘들어. 태수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나도 살고 싶어. 나도 사람이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살아야 해.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웃들이 들을까 봐서요. 밤 10시 모든 일을 마치고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연예인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어요. 문득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연락처에는 병원, 약국, 의료용품점 번호뿐이었어요.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아파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저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고 웃고 꿈꾸고 있겠죠. 나만 이렇게 갇혀 있는 거야. 그때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걸 그만두고 싶다. 무서워서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다시 태수가 누운 침실로 들어갔어요. 그의 고른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미안해, 여보. 나쁜 생각했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런 생활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정말로 무너질 거라는 걸.
미경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버텨야 해. 그냥 버텨야 해. 하지만 그날 밤 미경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내 인생의 끝인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경의 일상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태수를 돌보고 다른 환자 집에 가서 일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태수를 돌보는 것. 끝없는 반복이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더 힘든 하루였어요. 태수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다녀와야 했거든요. 의사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미경의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혼잣말이 나왔어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보통은 전기요금서나 광고지뿐이었는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작은 검은색 봉투가 하나 끼워져 있었습니다. 뭐지? 봉투를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종이에 인쇄된 전단지가 들어있었어요. 다른 광고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인 전용 비밀여행. 큼직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약속드립니다. 하루만이라도 모든 걸 잊고 싶으신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위험한 냄새가 났지만 동시에 강하게 끌렸어요. 미경은 급하게 전단지를 가방에 넣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마음이 어수선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태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열은 많이 내린 것 같았어요. 약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한 후 미경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전단지를 다시 꺼냈어요. 제주도 당일 코스, 부산 1박 2일, 강원도 힐링 여행.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모두 성인만 비밀보장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이상한 거 아니야?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손은 이미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전단지 하단에 적힌 전화번호를 바라봤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때 태수가 신음소리를 냈어요. 여보, 괜찮아? 달려가서 확인했지만 그냥 잠꼬대였습니다. 미경은 한숨을 쉬었어요. 다시 소파로 돌아와 전단지를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떨림이 일어났어요. 하루만이라도 모든 걸 잊고 싶으신가요?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미경은 전단지를 찢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쳤나 봐. 중얼거리면서도 전단지를 서랍에 넣었어요. 다음 날도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마음속에는 어제 본 전단지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성인 전용 비밀여행. 일하는 내내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태수를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이게 내 인생 전부야. 정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랍을 열고 전단지를 다시 꺼냈어요. 여러 번 읽어봤지만 여전히 어떤 여행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미경은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해봤어요. 성인 전용 여행, 비밀 여행 같은 키워드로 찾아봤지만 명확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후기 같은 글들이 몇 개 있었지만 모두 애매하게 쓰여 있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다시 한번 가고 싶어요. 비밀이라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잠들지 못했어요. 전단지 생각만 계속 났습니다. 전화라도 한번 걸어볼까. 위험한 생각이었지만 마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3일째 되는 날 미경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점심시간에 아무도 없는 공원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 너머로 감미로운 여성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전단지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아, 그러세요? 많이 힘드시죠? 상대방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어떤 여행인가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확실히 풀 수 있고요. 특히 미경 씨 같은 분들께 인기가 많아요. 미경 씨라고요. 제 이름을 어떻게? 전화번호로 확인했어요. 남편분이 아프시죠?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사정을 알고 있는 걸까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희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만 신중하게 선택해서 연락드려요. 하지만 이번 주 금요일 제주도 코스 어떠세요?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오는 당일 코스예요.
미경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비용은 얼마나? 첫 번째는 무료예요. 체험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돼요. 너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안전한 거죠? 물론이에요. 믿고 오셔도 됩니다. 미경 씨 같은 분들이 정말 많이 찾으시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뭔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를 돌보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가볼까? 위험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미경은 달력을 펼쳐봤습니다. 금요일, 갈 수 있을까? 그날 밤 미경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꿈속에서는 파란 바다가 보였습니다. 자유롭게 날아가는 갈매기처럼 미경도 어딘가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금요일 새벽 5시. 미경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태수의 상태를 확인하고 하루치 약을 준비해뒀어요. 요양사에게도 미리 연락해서 오늘 하루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간병인 교육이 있어서 늦을 거예요. 요양사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마음이 찔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화장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니 얼굴이 조금 살아난 것 같았어요.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 2년 전에 산 옷이었지만 거의 입지 않아서 새 것 같았어요.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미경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정말 괜찮을까? 몇 번이나 되돌아가고 싶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가보기로 했어요. 공항 로비에서 약속된 장소를 찾았습니다. 커피숍 앞에 서니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몇 명 보였어요. 모두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혹시 미경 씨세요?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진행자 김소라예요. 잘 오셨어요. 소라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총 12명이 참가하세요. 모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니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비슷한 나이대의 남녀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조심스럽고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가명을 정해드릴게요. 오늘 하루만 사용하실 이름이에요. 소라가 작은 봉투를 나누어 주었어요. 미경이 받은 봉투를 열어보니 수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수연이네요. 옆에 서 있던 남자가 말했어요. 저는 준호라고 나왔어요. 돌아보니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어딘가 지적인 느낌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연 씨.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미경의 가슴이 살짝 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씨. 서로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비행기에서 준호와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어요. 구름 위를 나는 게 신기했습니다. 여행은 자주 다니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여행은 처음이네요. 그의 목소리에 어딘가 쓸쓸함이 담겨 있었어요. 제주공항에 도착하니 파란 바다가 보였습니다. 미경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바다를 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그러게요. 오랜만에 보니까 더 좋네요. 준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웃는 모습이 다정해 보였어요. 버스로 해안가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미경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성산 일출봉에 도착했어요. 높은 봉우리를 올려다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올라가 볼까요? 준호가 제안했어요. 좀 힘들 것 같은데 천천히 올라가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함께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중간중간 쉬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힘든 일 있으셨나 봐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표정에서 느껴져요. 저도 비슷해서 알 수 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솔직한 말이 나왔어요. 저도요. 혼자 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혼자세요? 3년 전부터요. 아내가 떠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미경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니 제주도 전체가 한눈에 보였어요.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수평선이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멋져요. 그래요. 이런 걸 보면 마음이 조금 편해져요. 준호가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어요. 갑작스러운 스킨십에 미경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죄송해요.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해안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연 씨는 평소에 뭘 하세요? 간병. 아니,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해요. 거의 진실을 말할 뻔했어요. 힘든 일이시겠어요. 네, 하지만 보람은 있어요. 저는 의료 관련 일을 해요. 준호의 말에 미경이 관심을 보였어요. 의사세요? 비슷한 일이죠.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오늘은 그런 걸 묻지 않기로 한 날이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어요. 저기 해변에서 일몰을 볼까요? 준호의 제안에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래사장을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끝에 차가운 바닷물이 닿을 때마다 기분이 상쾌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걸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해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갔어요.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답네요. 미경이 감탄했어요. 수연 씨가 더 아름다워요. 갑작스러운 준호의 말에 미경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뭐라고요? 죄송해요. 갑자기 그런 말을. 준호의 얼굴도 빨개졌어요. 그 순간 바다에서 불어온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쳤습니다. 미경과 준호의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미경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상해요.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준호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수연 씨, 그의 목소리가 속삭임 같았어요. 미경의 가슴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붉은 노을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운명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밤이 찾아왔어요. 미경과 준호는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하니 다른 참가자들은 이미 로비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미경과 준호도 합석했지만 마음은 온통 서로에게만 가 있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진행자 소라가 물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미경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식사를 마치고 각자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미경은 샤워를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 거울을 보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마치 10대 소녀가 된 것 같았습니다. 톡톡.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경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 저예요.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도 샤워를 마친 것 같았어요. 머리가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혹시 바다를 좀 더 보러 갈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미경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위험한 제안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조용히 펜션을 나와 해변으로 향했어요. 밤바다는 낮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고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별이 정말 많네요. 미경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죠. 준호가 미경 옆에 더 가까이 서더니 말했어요. 수연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이상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나요? 준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미경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태수와 함께 있을 때는 느껴본 적 없는 편안함이었습니다. 준호 씨도 많이 외로우셨죠? 네, 정말 많이요. 준호가 미경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이번에는 더 꽉 잡았습니다. 수연 씨, 그가 미경을 바라봤어요. 달빛에 비친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미경의 숨이 가빠졌어요. 준호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안 돼요. 미경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안 돼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준호의 얼굴이 너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가 미경의 입술에 키스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그 다음에는 더 깊게. 미경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미안해요.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경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수연 씨, 당신이 너무 좋아요. 준호의 고백에 미경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도요. 솔직한 마음이 튀어나왔어요. 준호가 미경을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미경은 그의 품에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밤 함께 있어도 될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경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성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감정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리하지 마세요. 그냥 함께 있기만 해도 좋아요. 준호의 배려에 미경의 마음이 더욱 흔들렸어요. 두 사람은 준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경의 손이 계속 떨렸어요. 준호가 미경의 어깨를 부드럽게 안았어요. 억지로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위로해 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 씨, 진짜 이름을 알고 싶어요. 미경이에요. 한미경. 저는 김도연이에요. 진짜 이름을 주고받으니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미경 씨. 도연이 미경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달콤했어요.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에 대해서요. 3년 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슬펐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특히 밤이 제일 힘들었어요. 미경이 도연의 손을 잡아줬어요. 저도 매일이 힘들어요. 남편이 의식을 잃은 지 2년이 됐거든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시는군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도연이 미경을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이번에는 미경이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저도요. 오랜만에 여자로서 대접받는 기분이에요. 두 사람의 입술이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더욱 간절하게. 옷이 하나둘 벗겨졌어요. 미경은 부끄러웠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손길이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아름다워요. 도연이 미경의 귀에 속삭였어요. 그 순간 미경은 모든 현실을 잊었어요. 태수도 딸도 힘든 일상도 그저 도연과 함께 있는 이 순간만이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가 되었어요. 오랫동안 메말랐던 감정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사랑을 나눈 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어요. 이게 꿈은 아니죠? 미경이 물었어요.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아요. 도연이 미경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미경의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의식 없는 남편을 두고 이런 일을 하다니.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인가? 도연이 미경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어요. 후회하세요. 아니에요. 하지만 괜찮아요. 오늘 하루만 생각해요. 내일은 내일의 일이에요. 도연의 말에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벽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아침이 오면 모든 게 끝난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욱 이 순간을 소중하게 만들었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미경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제주도에서의 그 하루는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도연과의 기억이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미경은 태수에게 아침 약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수가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여보? 태수의 얼굴이 파랗게 변하더니 몸이 경직됐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미경이 소리쳤지만 태수는 반응이 없었어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게 되세요? 전화 너머 응급요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의식을 잃었어요. 얼굴이 파래졌고 숨쉬기도 힘들어해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환자를 건드리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미경은 태수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25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있다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줘. 눈물이 주룩 흘러내렸어요.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들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미경은 응급실 앞에서 전전긍긍했어요. 30분 정도 지났을 때 의사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 병원 신경외과 김도연입니다. 순간 미경의 세상이 멈췄어요. 도연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 도연도 미경을 알아봤는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전문의다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환자분이 뇌출혈을 일으키셨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해요. 미경의 손이 떨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도연을 다시 만나다니. 수술, 위험하지 않나요?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더 위험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경은 서둘러 서명했어요. 개인적인 감정보다 태수의 생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도연이 수술실로 들어가고 미경은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필 도연이 태수를 수술하다니. 죄책감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2시간이 지난 후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더 악화됐어요. 미경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더 악화됐다는 게 완전한 식물인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미경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환자분은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면회는 내일부터 가능해요. 도연이 말을 마치고 돌아서려는 순간 미경이 불렀어요. 교수님. 도연이 멈춰섰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어요. 감사해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도연은 사라졌어요. 다음 날부터 미경은 매일 병원에서 태수를 돌봤습니다. 도연은 매일 회진을 왔지만 철저히 의사로서만 행동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밤, 미경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요. 미경 씨,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환자분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도연이 미경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미경이 물러서려 했지만 도연이 손목을 잡았어요. 미경 씨, 저는 당신을 잊을 수 없어요. 교수님, 제발. 당신 남편을 살리면서도 당신 생각만 했어요. 이런 제가 미쳤나 봐요. 도연의 고백에 미경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도 그래요. 솔직한 마음이 터져나왔어요. 도연이 미경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이럴 수 없는데. 미경이 중얼거렸지만 도연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빈 병실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금기를 넘었습니다. 태수가 몇 층 아래에서 의식 없이 누워있는데도요. 그 후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되었어요. 병원 곳곳에서 은밀하게. 도연의 진료실에서, 간병인 휴게실에서, 지하주차장에서. 위험한 줄타기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경은 낮에는 태수를 돌보고 밤에는 도연과 만났어요. 이중적인 삶이었습니다. 죄책감과 쾌락 사이에서 미경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딸 수진이 갑자기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미경이 대답했어요. 담당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왜요? 아버지 목숨을 구해주신 분인데. 수진이 진료실로 향했어요. 미경이 급하게 따라갔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었을 때 도연과 미경이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 수진의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진료실에 울려 퍼졌어요. 미경과 도연이 급하게 떨어졌어요. 수진아,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저렇게 누워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깐만, 오해야. 미경이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해라고요. 제가 본 게 오해라고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수진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어머니가 바람 피우는 걸 보고 진정하라고요. 날카로운 말이 미경의 가슴을 찔렀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이런 어머니인 줄 몰랐어요. 수진이 돌아서서 나가버렸어요.
미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 씨, 도연이 다가왔지만 미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끝이에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날 밤 도연이 마지막 제안을 했어요. 나와 함께 떠나요. 새로 시작해요. 하지만 미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25년을 그렇게 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게 제 인생이에요. 미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일주일 후 도연은 다른 병원으로 정근했습니다. 미경은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는 여전히 도연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식 없는 태수 곁에서 미경은 속삭였어요. 여보,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사랑하고 싶었어. 그렇게 미경의 금지된 사랑은 영원히 비밀이 되었습니다.